안녕하세요. 명리학 사주와 오늘은 운세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운세는 좋은 운세든 나쁜 운세든 있는 건데, 좋은 운세든 나쁜 운세든 반드시 조짐이 생긴다, 조짐이 있다, 이런 강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운세가 있을 때에는 그 조짐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걸 찾아 먹어야 돼요. 예컨대 사업하신 분이 어떤 사업체를 차려놨는데, 처음에 사업체를 차릴 때 무슨 이익이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익은 나지 않고 우선 그 사무실 세일할지 여러 가지 감당이 안 되지만 반응이 괜찮았다. 내가 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찾아오는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반응이 괜찮다? 처음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게 반응이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조짐이라는 거예요. 느낌, 조짐. 아셨죠? 이 조짐이란 거 있을 때에는 정말로 다른 때보다 더 긴장을 하고 시작했으니까 절대로 다른 일에 바쁘게 거기에 소일거리를 하지 말고 여기 사업에 몰두를 해야 돼요. 모두를, 나의 모두를, 100%를. 지금 조짐이 있고 징조가 아주 좋은데 그거 그냥 잘 될 것이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느끼고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응? 뭐 친구가 나와서 뭐 저기 뭐 골프 치러 가자면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아니면 뭐 응? 그 뭐 캠핑 가자고 하면 캠핑 가서 그냥 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조짐이 발생했을 때는, 좋은 운세의 조짐이 발동했을 때에는 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몰두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오는 손님한테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서, 응? 그 손님이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 거래처에서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말솜씨도 품위 있게 하고. 그냥 돈이 거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세는 조짐이 있다,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징조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태평하게 평소처럼 그렇게 하면은 내가 6개월에 상당히 수준을 높일 것을 1년에 높이는 거고, 진도가 늦잖아요. 그러면서 왜 사업이 안 되지? 불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 운세에는, 대박 운세에는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박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에는 모든 가족이 합심을 하고 단합을 하고, 모든 가족이 정말 나쁜 데에 가지 말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나쁜 일이 없으니까 사업에 내가 전념할 수 있죠. 징조가 보이고 조짐이 아주 좋은데, 가족이 어느 일부 한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벌여서 거기에 신경을 쓰면은 사업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요. 왜? 해결하러 가야지. 혹시 싸웠다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지. 그래서 운세가, 좋은 운세가 작동을 해서 어떤 조짐이 보일 때에는 이것은 대박의 조짐이거든요. 장사 잘 되면 돈 버니까 대박 아닙니까? 복권이 당첨돼야 대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세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반드시 좋고 나쁜 운세가 있는 법칙인데, 좋은 운세가 왔을 때도 이렇게 조짐을 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절호의 기회다. 아셨죠?
만일에 놓치면은 그런 기회가 오기 어렵죠.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철저히 관리하고, 이렇게 하셔야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운세 조짐을 받아 먹는 거예요.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운세가 나쁜 것도, 더러운 운세가 올 것도 조짐을 다 해줘요. 징조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비가 올라고 방송에서 비 온다고 하고 우산을 준비하면은 비가 와도 내가 우산을 쓰니까 비를 안 맞잖아요. 건방지게 말이야, 무슨 비가 와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냥 가면 사람 비 맞잖아요. 비 안 맞는다고 가정하면 우산을 사야 되잖아요. 나가서 집에 우산 있는데. 나쁜 조짐이라는 것도 반드시 조짐 징조가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자금이 쪼들려 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 안 주고 B라는 사람이 가서 사정해도 안 되고, 이거 징조가 나쁜 거예요. 그때는 사업을 늘리지 말아야 돼요.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안 되면 빨리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징조가, 조짐이 보였잖아요. 이게 운세론이에요. 운세. 누구나 운세는 좋은 운이 왔다 나쁜 운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운으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만들었으면은 나쁜 운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게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오르막길이 가는데 차가 수습합니까? 쭉 가잖아요. 이게 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업의 원리라고. 내가 손님이 많아가지고 단거리만큼 매일 꽁을 안 치고 여기저기서 이름을 지러 오고 궁합을 보러 오고 태기를 하러 오는데 내가 운세가 나쁘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탄력이 붙었는데, 승용차로 말하면 100km 달리고 있는데, 그럴 때도 운이 나쁘다고 가정하면은 조심해야죠. 어떻게? 더 열심히 자리 지키고, 더 열심히 친절하게 하고, 더 열심히 전화 다정하게 받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죠. 운이 나쁜 징조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손님 중에서 일생을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그 돈으로 집을 그냥 한 10채 이렇게 5채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로 지었어요. 20채 30채 이렇게. 그래서 막 세를 놓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가면 좋죠. 만기가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이렇게 대충 메꾸고 전세가 만기가 되니까 전세를 안 나가니까 부동산 안 나가니까 내가 빼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대출은 받아서 이자는 내야지. 소송이 걸려오고 은행 이자도 못 내게 되고. 이 사람은 평생에 돈을 벌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집을 지었어요. 이것은 이미 조짐이 징조가 깨지는 거예요. 망하려고 벌써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김 사장, 박 사장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우쭐해서 그냥 남으라고 그냥 편안하게 지는 거예요. 무사 태평하게. 이렇게 큰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주위에서 사장 하니까 그 규모를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했다면 그건 나쁜 징조가 오질 않았죠. 은행 이자 내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전세가 안 빠져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망할 일이 없어요. 망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망했어? 은행에서 다 차 붙였죠. 은행에서 손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알거지가 됐어요. 수십억을 빚어서 집을 져갖고 떵떵거리고 사장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조짐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전세가 하나 안 나가면 빨리 부동산을 해서 싸게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집 한 채에
3억이면은 2억 5천에 팔아서 손해를 안 봐야지요. 그럼 한 채라도 남으면 자기 거잖아. 그럼 강과 쳐다보고 있어. 강 건너 불 보듯이 평생 고생해서 그 마누라가 왔어요. 손이 일을 안 해가지고 보들보들한 마누라가 와서 파출부 다닌다는 거예요. 망해버렸으니까. 그것은 조짐이, 운세가 좋든 나쁘든 조짐, 징조를 알려주었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간과했다는 거예요. 방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는 것도 조짐을 보여주잖아요. 잠을 잘못 자서 여기 어깨가 아프면 아픈데 오늘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아프고 모레 또 아프고 사흘, 나흘, 닷새 계속 아픔 이상이 있는 거예요. 빨리 침을 맞든지 병원에 가든지 해야죠. 방치하니까 더 아프죠. 예를 들어서 조짐을 주었는데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사는데 운세라는 건 조짐을 줘요. 징조를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세라는 것도 징조를 보여주고 나쁜 운세도 징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고 그냥 일확천금을 주는 것이 사주 역학이 아니에요. 내가 꿈 얘기를 한번 할게요. 좋은 꿈은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그 예언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 꿈을 꿨는데 내일 좋은 일이 안 벌어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꿈을 꿔놓으면은 오늘 안 이루어져도 내일 이루어질 수 있고 내일 안 이루어져도 한 달 후에 이루어집니다. 정말 좋은 꿈을 꿨다면은 석 달 후에도 이루어지고 6개월 후에도 이루어지고 그 꿈이 살아있어요. 1년 후에도 이루어집니다. 꿈이 잘 꾸어놓으면은.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맑은 넓은 호수를 봤다. 그 좋은 꿈이잖아요. 그냥 샘물이 퍽퍽 솟아올랐다. 이런 걸 봤다. 맑은 물인데 엄청난 그 횡재 대박 꿈이에요. 당장 내일 복권 사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내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진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그래서 이 좋은 운세나 나쁜 운세나 반드시 징조,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알았죠? 망하는 것도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한쪽에 부도 났는데 이쪽에 방치를 하고 있으면 다 망해죠. 부도 날 때 빨리 싸게 팔든지 정말로 막 총 동원해 가지고 은행이든 어디든 빨리 막아 놓든지 이래야 되는데 행여나 설마 하다 다 망한 사람 많죠. 서두에 좋은 운세가 올 때도 조짐을 보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죠. 여러분, 조짐은 무시하면 안 돼요. 사업이나 이런 것만 조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도 조짐이 있고 가정에도 조짐이 있어요. 가정에서 고집불통으로 몇 년 수년간 살다가 부인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못 살겠다 이혼하자 폭탄 선언을 하면은 남자 깜짝 놀라죠. 이 여자가 웬일이야, 미쳤냐? 미친 게 아니에요. 쌓아놨어요. 미리 조짐이 아주 오래 전부터 조짐을 줬는데 그 남편이 간과했다는 거야. 무시하고. 그 여자는 쌓아와서 이혼하겠다고 결심해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미쳤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여자는 결심한 거야. 그건 조짐이 있었는데도 간과했다. 방치했다. 이거예요. 그 가정에도 봐서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매사, 어디든, 무엇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정치든, 나라든, 국제적이든, 다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짐을 조금만 보이면 미리 방치하지 말고 잘 수습해야 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운세는 반드시 조짐, 징조 이게 있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이런 강의를 드린 겁니다. 나도 결국에 고생하다 인생에 성공했으니까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으면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예, 오늘은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